요즘 장 보러 가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비싸졌지? 예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장바구니에 넣던 물건들이 이젠 가격표를 2번, 3번 확인하게 만들죠. 딸기 한 팩 가격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되고 귤 한 봉지 사려다가도 주저하게 되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가격이 조금 오른 것뿐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왜 점점 더 돈이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혹시 이런 경험도 있으셨나요? 예전에는 월급을 받으면 딱 한 달 생활비로 충분했는데 지금은 월급날이 지나기도 전에 통장이 텅 비는 기분. 이상하죠? 딱히 지출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혹시 내가 돈을 낭비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뭔가 잘못 관리하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바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왜 우리가 점점 가난해지는지 그 이유와 해결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돈이 왜 우리 주머니에서 빠져나가고 있는지 그 비밀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월급이 그대로인데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우리만 느끼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뭔가 더 복잡한 이유가 숨어 있는 걸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요. 이건 단순히 지출이 늘어나서도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가 유독 나빠서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우리가 자주 듣기는 하지만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솔직히 이 단어 들으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뭔가 뉴스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복잡한 말로 설명할 때 등장하는 용어 같기도 하고 사실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죠? 맞아요. 저는 그냥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엄청 중요하죠.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질 자체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5,000원이면 치킨 한 마리를 사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5,000원으론 치킨 어디 가서도 못 삽니다. 아니면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라면 한 박스가 1만 원도 안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1만 원 넘는 건 기본, 브랜드에 따라 1만 5천 원까지 하기도 하죠. 진짜요. 요즘은 마트 가면 장바구니에 몇 개 안 담았는데도 계산대에 가면 5만 원 훌쩍 넘는 거 너무 공감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 즉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가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냥 물가만 오르는 거 아니었어요? 왜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핵심이 등장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월급 상승률보다 빠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물가는 5%씩 오르는데 월급은 1에서 2%밖에 오르지 않는다면 그 차이만큼 우리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걸 바로 실질 구매력 하락이라고 부르죠. 그럼 결국 돈을 더 벌어도 물가가 더 빨리 오르면 가난해지는 거네요? 정확히 맞췄어요. 결국 월급이 그대로이거나 아주 조금 오른다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우리의 소비력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이길 방법이 따로 필요해요. 자,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이란 게 정확히 뭔지, 왜 이렇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사실 이 단어 너무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하지만 오늘 딱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면 앞으로 경제 뉴스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은 간단히 말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해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만 원, 이 돈으로 오늘은 삼겹살을 한 번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 이맘때쯤엔 어쩌면 같은 1만 원으로 삼겹살 한 번 먹기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냐고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아, 그러니까 돈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니까 실제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든다는 거네요? 맞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1만 원으로 친구들과 외식도 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같은 1만 원으로는 커피 한 잔 마시고 나면 끝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버는 돈의 실질적인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그대로인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럼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건가요?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질문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2가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데맨드 푸어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건 사람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너무 많이 원해서 발생해요.
예를 들어 갑자기 사람들이 전자기기를 엄청 사기 시작하면 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가격이 오르게 되죠. 두 번째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cost push inflation이에요. 이건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올라가면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거나 인건비가 높아지면 기업들은 그만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이유가 맞물리면 물가가 상승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구매력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어떤 쪽이 더 강한 건가요? 지금은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로 사람들이 억눌렸던 소비 욕구를 한꺼번에 풀면서 수요가 급증했고, 여기에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증가, 전쟁 같은 외부 요인까지 겹치면서 비용 상승도 같이 일어났죠. 결국 이 모든 요소가 합쳐지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물가 현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하는 일 뭘까요? 물가를 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금리 인상이 왜 우리 생활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우리의 주머니 사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단어, 금리 인상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조치가 바로 금리를 올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금리,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먼저 금리가 뭔지 아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금리는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내야 하는 이자율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대출받은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거죠? 정확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집을 사기 위해 2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해보죠. 처음에는 연이율이 3%라서 1년에 600만 원의 이자를 냈어요. 그런데 금리가 5%로 오르면 이자는 1년에 1,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월급이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매달 30에서 40만 원 정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생각보다 차이가 엄청 크네요.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 생활이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왜 정부는 일부러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이 질문이 정말 핵심입니다. 정부가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돈을 덜 쓰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대출받기가 부담스러워지죠. 그리고 이미 대출받은 사람들도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덜하면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도 둔화되죠. 쉽게 말해서 금리를 올리는 건 경제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에요. 시장에서 돈이 덜 돌게 만들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고 그러면 물가 상승도 막을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금리가 오르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죠.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생활비를 줄이고 소비를 억제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소비 축소가 이어지면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기도 해요. 이걸 경기 침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다가 경기가 침체되면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딜레마예요.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너무 금리를 많이 올리면 경기가 얼어붙고,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은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데 월급은 그대로라는 점이에요.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실질 구매력 하락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월급이 들어왔는데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이미 통장 잔액이 반토막이란 느낌? 또는 예전에는 한 달 생활비로 충분히 버티던 금액이 지금은 월 중반만 돼도 바닥이 나는 기분?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월급이 들어오기도 전에 카드값 걱정부터 하게 되죠. 진짜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요즘은 장바구니에 몇 개 안 담았는데도 계산대에 가면 5만 원, 10만 원이 금방 찍히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훨씬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요. 맞아요. 이게 바로 실질 구매력 하락이에요. 자,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1년 전 월급 300만 원으로 생활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당시에는 이 돈으로 월세도 내고 식비, 교통비, 여가비까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물가가 5%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같은 월급 3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양이 작년보다 5% 줄어든 거예요. 즉, 실질적으로는 285만 원 정도로 생활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물가는 5%씩 오르는데 여러분의 월급은 그렇게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봉 협상에서 2에서 3% 정도 오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월급이 2에서 3% 오르더라도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면 결국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예전보다 더 아끼면서 살아야 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실질 임금 하락이라고도 불러요.
겉으로 보기엔 월급이 올랐으니까 좋아 보여도 물가 상승률이 그 이상으로 높으면 실제로는 더 가난해지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볼게요. 예전에는 점심 한 끼에 7,000원이면 괜찮은 한 끼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본이 9,000원에서 1만 원이 넘기도 하죠. 그러니까 월급이 아무리 그대로여도 매일 점심 한 끼씩만 먹어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전기세, 대중교통 요금, 심지어 커피 한 잔 값까지 오르면 어떨까요? 생활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진짜 점심 한 끼값만 해도 체감이 확 되네요. 얼마 전에 회사 근처 식당 갔는데 예전엔 8,000원 하던 게 1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가격이 오른 것 같았는데 이렇게 듣고 보니 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었던 거네요.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가난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최소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데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전략은 소비 습관 점검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명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무심코 지나가는 구독 서비스, 한 달에 몇 번이나 시켜 먹는 배달 음식, 커피 한 잔 값까지 생각보다 많은 돈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새는 돈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출 내역 기록이에요. 여러분의 카드 명세서를 한 달치만 쭉 살펴보세요. 생각보다 쓸데없이 지출한 항목이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불필요한 지출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일 마시던 커피를 집에서 내려 마신다면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죠. 작은 습관의 변화가 보이면 한 달에 수십만 원, 1년에 수백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구독 서비스만 끊어도 한 달에 3만 원 이상 절약되더라고요. 그렇게 모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되죠. 그렇죠. 소비 습관 관리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쉽고 빠르게 실천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바로 투자 전략 수립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은행 이자가 2%인데 물가 상승률이 5%라면 실제로는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자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해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주식, 채권, 금, 부동산 등이 있죠. 특히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투자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무작정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춰 분산 투자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에요. 저는 투자에 대해 잘 몰라서 시작하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소액 투자부터 시작하세요. ETF 상장지수 펀드나 적립식 펀드 같은 저위험 상품부터 시작해서 투자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점이에요. 마지막 3번째 전략은 장기적인 저축 계획입니다. 투자가 부담스럽다면 그 대신 안정적인 저축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 통장이나 적금 같은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특히 요즘 정부에서는 청약 통장의 혜택을 강화하고 있어요. 이자를 최대 4.5%까지 높여주고 월 납입 인정액도 늘어났죠. 또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났기 때문에 꾸준히 저축하면서 세금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규칙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이 장기적으로 큰 힘이 됩니다. 사실 큰 돈을 한 번에 모으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씩 저축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네요. 정확해요. 작은 습관이 모이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3가지 전략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물가 상승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여러분의 재정 상태는 점차 안정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전략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돈이 점점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언제였나요? 혹시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아니면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면서 한숨이 나왔던 순간? 아니면 월급이 들어왔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통장 잔고가 바닥나던 그 순간일까요? 정말요. 저는 특히 장 보러 갈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정말 필요한 물건들만 골랐나 싶어서 다시 한번 장바구니를 확인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라는 고민이 들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어떤가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경제 상황이나 여러분만의 재정 관리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혹시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질문해주세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답변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재정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쉽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의 재정이 점점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